음식 습관 변화가 암 생존율을 증가시킵니다. 암의 스위치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음식들이 있죠. 예. 자, 이번 시간에 강의 내용도 기적을 낳는 온전한 채식에 있는 김평호 박사의 저서를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도우시면 많이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음식 습관의 변화가 암 생존율을 증가시킨다는 많은 여러 연구가 있는데요. 그 연구 자료들을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전립선암 말기 환자들을 연구 대상으로 했는데요. 의사의 진단으로는 18개월에서 36개월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받은 환자들입니다. 여기도 여러분들 되게 이제 여러분들의 시한부 선고가 이미 넘어가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제한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46세에 이제 본스캔 전신 골단층 촬영 사진을 봤더니 이게 라디오 팩하고 라디오 루센트하기 때문에 이렇게 엑스레이를 보면 이렇게 검었고 하얗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분별하기가 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자, 이 사진을 보면 거의 모든 뼈에 암이 전이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4개월 동안 채식을 한 다음에 이 다시 찍은 영상을 보면 전이암이 이게 사진이 조금 흐려서 여러분들이 분별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14개월 동안 채식 후에 다시 찍은 영상에는 모든 전이되었던 암 증상이 현저하게 사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상당히 많이 뼈로 전이된 암인 경우에도 생존율을 상당히 높여줘요. 자, 팔로우를 해봤어요. 추적 조사를 했는데 채식을 14개월 한 다음에 1982년 11월 뼈 스캔은 음성이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세요. 다 하늘마을에서 이 5단계도 끝나고 병원 가셔서 한두 달 뒤에 검사해 보면 여러분들이 펫스캔을 떠보고 하면 거의 다 이제 정상 소견을 받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오늘처럼 우리 윤 장로님도 지금 이제 문제가 있던 대장암 상기가 지금 깨끗해졌다는 얘기도 듣고 이러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은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려요. 그래서 다시 뭐 하냐면 다 나았다는 생각으로 1984년부터 1987년까지 다시 슬금슬금 고기와 생선과 우유와 계란으로 육식을 다시 시작합니다. 1987년 12월 뼈 스캔을 다시 했더니 암이 여러 뼈에서 재발된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음식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늘마을에서 나가면서 아디오스 하면서 여기 가까운데 거기를 꼭 갔다 가야지 하시면 안 되겠죠. 자, 다음 연구는 전립선암이 전이가 된 상태에서도 음식에 상당한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전이 상태에서도 채식은 생존 기간을 연장했고 어떤 말기 전이된 환자의 경우에 전립선암이 상당히 경감된 것을 보여줍니다. 과연 그러할까? 증명하기 위해서 1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4개월 동안 포화지방이 많고 섬유질이 적은 음식과 또 한쪽에는 온전한 채식을 적용하는 실험을 해봤어요. 자, 채식 위주의 식사는 영양학적으로 균형이 잡힌 통곡식, 콩 종류, 그리고 신선하고 푸른 녹황색 채소와 과일, 그리고 씨앗 종류들, 햄프씨, 아마씨, 치아씨 이런 씨앗 종류를 포함한 저포화지방, 그리고 고섬유질 식사를 했고 정제된 음식과 가공식품, 커피를 엄격하게 제한해봤어요. 자, 이들 10명은 전립선암이 커서 모두 전립선을 잘라내는 전립선 절제 수술을 받았었어요. 자, 수술 후에 PSA 검사에서 암 수치가 계속 증가하는 환자들이었습니다. 대개 이제 전립선암 암 종양 표지자를 보실 때 PSA 수치로 많이 판단을 하죠. 그런데 수술이 성공적이라면 PSA는 제로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런데 수술 후 PSA 수치가 계속 오른다는 것은 결코 수술이 성공적이지 않고 암세포가 계속적으로 자라나거나 전이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연구의 대상 환자들은 전립선 절제 수술을 시행한 다음에 2차 PSA 검사에서 모두 양성을 보인 환자들이었어요. 자, PSA 증가는 암이 재발된 것을 의미하고 또 PSA 증가 속도는 전립선암 증가 속도와 상관관계가 있겠죠. 거의 비례하겠죠. 자, 이 도표를 좀 보세요. 예, 프리스타디고 요거는 자, 요 도표가 포스트하고 좀 보세요. 어떤가? 자, 요 첫째 도표는요. 수술 이후에
미국식 표준 식사, 여러분들이 그 늘 즐겨 드시는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을 제한하지 않은 일반적인 식사를 했을 때 수술 후에 PSA 수치가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파란색은 청색은 1차 검사, 이 녹색은 2차 검사예요. 자, 보니까 어떠세요? 변화가 없죠. 자, 그런데 여기 그 이후에 보니까 어때요? 채식을 완전히 적용했을 때, 예, 1차 수술 후에는 수치가 계속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 보니까 완전한 저지방 채식을 시켰더니 어떻습니까? 이상하네요. 2명이 늘어나고 나머지 8명은 다 수치가 현저하게 PSA 수치가 떨어졌는데 3명은 거의 정상에 도달했죠.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고 다 줄었는데 2명만이 수치가 올랐어요. 왜 그럴까요? 저지방 채식을 해도 이렇게 PSA 수치가 올라가네요. 자, 봤습니다. 여기 아시죠? 딘 오니시 박사. 이 남자가 당신의 심장을, 막힌 심장혈관을 뚫는 예, 구세주일까요? 했던 그 뉴욕타임즈에 게재되었던 딘 오니시 박사입니다. 자, 위에 두 번째 도표를 보면 채식 후 오히려 2명의 PSA 수치는 더 많이 증가된 게 보이세요? 여기하고 여기는 증가되고 8명은 현저하게 PSA 수치가 떨어졌어요. 3명은 완전히 거의 이제 바닥을 치고 있고 나머지는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자, 나머지 8명은 온전한 채식의 효과로 암 성장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3명은 완전히 암 성장이 멈췄습니다. 자,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봤더니 오니시 박사 연구팀에 의하면 저들에게 지시한 음식을 포함한 생활습관 변화, 즉 온전한 채식 처방을 얼마나 잘 따라 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PSA 결과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직장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이 가끔 주말마다 오시거나 한 달에 한 번씩 오면서 검사를 하세요. 근데 본인은 이제 분명히 저희 프로그램대로 잘 따라했다고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예후가 좋은데 어떤 분들은 변화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상하네요. 정말 이렇게 제가 프로그램 짜드린 대로 하신 거 맞아요? 왜냐하면 콜레스테롤 수치도 전혀 변화가 없고요. 예, 뭐 지질농도, 신장의 요산 수치, 단백질 수치도 전혀 변화가 없어요. 예, 지방간 수치도 거의 변화가 없어요. 이상하네. 저 고기 안 먹었는데 오리고기밖에. 이러면서 오리발냄이 신단 말이에요. 예. 자, 사람들에게 채식을 하라고 말했다고 해서 저들이 실제로 그대로 실시한다고 말할 수 없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속 연구로 온전한 채식에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섬유질 섭취로 검증하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자, 재밌는 결과예요. 자, 온전한 채식을 한 그룹의 환자의 섬유질 섭취량은 하루에 30에서 59mg을 섭취합니다. 그래서 대개 5컵 반 정도 됐었죠. 한 끼니에 여러분들이 드시는 채소의 양을 좀 측정해 보세요. 자, 이런 실험 대상 10명의 평균 섬유질 섭취량은 하루 14mg이고 실험 기간 19mg, 겨우 19mg 증가했는데 19mg의 섬유질은 최소한에 필요한 양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자, 여기 오른쪽 도표를 보시면 단지 4명만 실제로 섬유질 섭취가 증가됐어요. 연구 전과 연구 후입니다. 자, 보니까 14.1g, 2번 환자는 14.1에서 53.8로 섬유질 섭취량을 현저하게 늘렸어요. 자, 3번 환자도 19.2에서 43으로 늘렸어요. 13.9에서 6번 환자도 17.7로 늘렸어요. 또 7번 환자도 6.5에서 13.3으로 늘렸습니다. 자, PSA 수치가 섬유질 섭취량을 가장 많이 높은 데가 어디입니까? 많이 늘린 데가. 몇 번 환자예요? 2번 환자, 53.8까지 늘렸죠. 자, PSA 수치가 가장 많이 떨어진 데가 몇 번 환자인가 보세요. 몇 번 환자예요? 2번 환자로 보이십니까?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세요? 자, 이 도표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2번 환자를 보면 가장 많은 섬유질 섭취를 증가시킨 이 2번 환자가 PSA 수치가 가장 많이 떨어졌고, 예, 9번 환자를 보면 섬유질 섭취가 가장 적어요. 예, 가장 많이 PSA 수치가 변화가 없고 오히려 올라간 환자의 이런 이 도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섬유질 섭취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과거에는 영양학과 영양의학은 좀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 영양의학의 아버지 콜텔 에셀스틴 박사가 가장 고민한 게 더 차이나 스터디에서 중국 역학 연구에서 수많은 종단 연구와 횡단 연구를 하면서 가장 고민됐던 게 뭐냐면, 중국은 진짜 어마어마한 대륙이죠. 예. 그 중국에 있는 각 시골과 도시 지역 모두 그 수많은 사람들을 관찰을 해봤어요. 시기가 얼마나 그들의 암 수치를 올렸다 내렸다 하고 콜레스테롤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가 검사해 봤을 때, 예,
여러분들이 그토록 정말 받들고 있는 단백질 신화. 결국은 모든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비롯한 모든 뇌경색, 뇌혈관이 막히고 뇌졸중, 뭐야 또 심장혈관이 막혀서 스텐트나 바이패스를 해야 될 만큼 혈관벽을 좁히는 주범이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신봉하시는 단백질이라는 거예요. 단백질. 사실 모든 병은 단백질 중독에서 기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많은 의료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암 전문가들이. 그래서 우리 계속 공부하셨잖아요. 이 세상에는 킴 윌리엄 박스가 얘기한 것처럼 두 부류의 의사만 존재할 뿐이다. 한 부류는 채식하는 의사와 한 부류는 논문을 읽어보지 않은 의사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하버드와 존스 홉킨스의 통계 데이터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수많은 논문들에서 발췌된 이 통계를 봤더니 뭐냐면 PSA 수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암의 스위치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지배적으로 작용하는 게 바로 콜린 캠벨 교수님의 책에서 나왔던 것처럼 범위는 IGF-1이라고 하는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1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과 또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차이점이 있는데 암세포는 뭐에 의존한다? 메티오닌에 의존한다. 콩에는 적당량의 메티오닌이 있지만 특별히 메티오닌 수치를 높여서 암의 스위치를 올리는데 지배적으로 작용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생선. 예. 그래서 오메가3 기름은 거의 다 DHA, EPA 때문에 생선 기름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대신에 가장 좋은 오메가3, 아마시나, 햄프, 치아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자, 이 도표만 봐도 섬유질과 식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죠. 자, 이거 보세요. 이것도 재밌습니다. 예, 섬유질 섭취량을 점점 늘렸을 때 PSA 수치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는 도표입니다. 섬유질 섭취량과 PSA 수치와의 이 관계를 보니까 어때요? 자, 요거 PSA 수치, 암 종양 표시자 수치가 섬유질 섭취가 조금일 때는 상당히 높죠? 종양 수치가. 자, 어때요? 저만 보고 있어요? 자, 섬유질 양이 점점 늘어났어요. 40mg까지 늘렸어요. 자, 그랬더니 PSA 수치가 이게 높습니까? 낮습니까? 낮죠. 점점 섬유질 섭취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PSA 수치는 점점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섬유질 섭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PSA 수치가 낮아짐을 보여줍니다. 결론은 뭐냐면 온전한 채식으로의 전환은 확실히 암의 진행 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암을 동면 상태로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리시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방법에 오직 유일한 합병증이 있는데 그 합병증은 모두가 유익한 것뿐이고 또 여러분들이 왓더 헬스 다큐에서 보신 것처럼 고혈압에도 고혈당에도 고지혈증에도 유방암에도 전립선에도 저지방 채식의 유일한 합병증인데 그건 뭐냐면 약을 끊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상고병이 있는 분들이 하늘마을에 오셔서 한 일주일, 2주일 혈압약을 드시려고 했더니 우리 박 목사님 어떠세요? 이제는 혈압이 정상적으로 다 돌아왔죠. 이제 박 목사님은 저기 빨간 건물에 있는 3회 울만 청춘시에 나오는 우리가 늙는다는 것은 이상이 없을 때 비로소 늙는다는 것이다 라는 것처럼 이제는 이 되셨어요. 그죠? 너무나 영해지셨어요. 그죠? 그래서 저지방 채식의 오직 유일한 합병증은 모두가 유익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매사추세츠 대학과 다른 연구팀들도 비슷한 연구를 했어요. 온전한 채식을 4개월간 하게 했을 때 상당히 진행된 전립선암의 진행 속도가 줄어듭니다. 자, 우리 샌디에고 주립대학에서 전립선암 환자들을 추적 검사한 치료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6개월 동안 이 전립선암 환자들에게 같은 치료법을 적용해 봤어요. 이들 전립선암 환자들은 전립선암 절제 수술을 했거나 방사선을 했는데 계속 PSA 수치가 계속 오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전립선암으로 벌써 지금 한 1년 계셨죠? 지금 제주도에 잠깐 가셨죠? 여러분들의 이 운동부장님이신 최 선생님 보세요. 수치가 병원에서 처음에 항암하자고 했는데 수치가 계속 올라갔었는데 와보니까 깜짝 놀란다잖아요. 뭐 하고 있냐고 지금. 전립선암 수치가 바닥을 치고 있죠. 이제 정상에서도 그 밑바닥이죠. 그래서 치료 후에 PSA가 오히려 상승한다는 것은 치료가 성공적이지 못했고 계속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실험의 결과 채식을 한 그룹의 환자들은 PSA 수치가 현저하게 감소했으나 그렇지 않은 환자들은 오히려 PSA 수치가 6% 이상 증가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전립선암 절제 수술을 받은 후에 PSA가 증가되는 환자에게 음식 치료뿐만 아니라 이 뚜껑이 자주 열리시면 안 되겠죠. 내 마음 꿀꿀해, 내 마음 우울해, 내 마음 심란해, 외로워. 이러면 여러분의 수치가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켈리 터너 박사의 레디컬 리미션에서 근본적인 치유에 있어서 말기암에서 근본적으로 치유된 환자들을 인터뷰를 해봤어요. 하버드 의대는 알려주지 않는 건강법에서 켈리 터너 박사가 자기가 암 환자를 케어하기 위해서 하버드에 갔지만 하버드 의대는 정작 가르쳐주지 않아서 말기암에서 회복된 사람들에게 이제 인터뷰를 해봤더니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들의 공통점 9가지 중에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식단에서 IGF-1이라고 하는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과 같은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1이 암의 스위치를 올렸다 켰다 내렸다 하는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이 주범인 것을 발견해냈고, 두 번째가 메티오닌 수치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식단에서 IGF-1과 메티오닌이 있는 음식들을 다 제한했어요. 쉽게 말하면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을 다 제한했어요. 버터, 마가린, 치즈, 마요네즈 싹 제한하고, 그리고 이제 온전한 저지방 채식으로 전환했을 때 더 이상 그들은 암이 증식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외에 또 한 가지는 천연치료제, 각 지역의 골든실루트나 에키네시아나 또는 실리마린이나 어제 공부하신 실리마린이나 간의 독이 간이 건강해야 가는 질병의 관문이니까. 그리고 뭐 레드클로바라든가 혈액 정화제 같은 그런 것들로, 그리고 5단계 해독을 하면서 뭐 우바우루신, 수국뿌리, 뭐 머시멜로우 이런 가장 신장을 해독하는 데 탁월하고 간의 독에 가장 좋은 천연 약초로 쓴 것 2개를 빼고 나머지 7가지는 뭐였냐면 뭐였을까요? 내 마음, 내 마음, 내 마음. 별로 평안한 목소리들이 아니에요. 다 졸리운 목소리들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시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압력솥 뚜껑 열리듯이 뚜껑이 자꾸 열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켈리 터너 목사 연구 결과 봤더니 되게 평안함을 유지하는 분들을 보니까 우리 목사님처럼 마음에 의지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언제나 뚜껑 올라올 때마다 황급히 속죄소로 달려가는 그런 훈련을 하는 연습도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음식물과 스트레스도 얼마나 우리 암 수치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작용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자, 전립선암 절제 수술이나 또는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들 중에 전립선암이 재발되는 환자들의 PSA 수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기 마련인데 몸에 암이 계속적으로 그리고 가차없이 자란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치료 후에 PSA 수치 검사는 전립선암이 계속 자라는지, 얼마나 빨리 크는지, 전립선암이 전이될 가능성과 언제 전이가 될지 또는 살아남을지를 가늠하는 가장 좋은 척도로 이제 PSA 수치 검사를 하는데, 그래서 최 선생님도 뭐 한 3, 4개월 간격으로 가서 보시는데 계속 안정권이에요. 계속 정상 수치보다 더 바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1, 2만 올라가도 예민하시거든요. 정상보다 훨씬 안정권에 있는데도. 그래서 이제 전립선암 환자분들이 PSA 수치에 민감한 것처럼 유방 환자들이 CA19-9, 뭐 CA125 검사만 하러 가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벌써 이제 파김치가 돼. 이제 긴장을 하고. 그래서 이제 5단계 해독을 하는 동안은 해독이 끝난 다음에 검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수치가. 그동안은 항암제를 쓰시던 분들이 예를 들어 타목식펜을 먹다가 중단하거나 했을 때, 간 환자들이 비어리드를 먹다가 중단하거나 했을 때 대신 그거를 천연치료제로 대체했을 때는 여러분의 몸이 정상적인 균형을 찾는데 그동안 항암제로 방사선으로 1600배의 속도로 그걸 억제시켜놨기 때문에 한동안은 수치가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수치에 민감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몸이 일정한 항상성을 유지하시듯이 혈압에 대한 항상성, 또 일정한 체온에 대한 항상성,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죠. 그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뚜껑이 열렸다 내렸다 열렸다 내렸다 그러면 암 수치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마음에 일정한 마음의 평안함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지 말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도표를 통해서 뭘 봤냐면 육식과 우유, 유제품 섭취가 특별히 호르몬성암, 유방암, 난소암, 전립선암 같은 그 암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것을 봤고, 반대로 이 저지방 채식을 하면 그 위험률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도표를 봤어요. 자, 요거 꼭 보시고 참고하세요. 온전한 채식을 습관적으로 6개월 이상 하게 되면 효과가 더 있는데요. 자, 그런데 온전한 채식으로 3개월 바꿨을 때, 자, 이제 채식을 하기 전에 PSA 수치가 이렇게 높았다면, 자, 3개월 온전한 저지방 채식을 했을 때는 PSA 수치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거 보이세요? 자, 그런데 3개월에서 6개월 되니까 또 올라갔어요. 뭐예요? 또 들어간 거예요. 예. 개가 토하여 낸 것을 먹으러 또 뒷걸음질 쳐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항상성을 유지하려면 항상성 있는 음식을 드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너무 샴페인들을 빨리 터뜨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지방 채식 해보니까 너무 좋지 않으세요? 첫째, 선생님 어떠세요? 몸이 가볍지 않으십니까? 예, 그렇죠. 집에 계실 때 여러분 저녁 꼭 챙겨 드셨어야 됐잖아요. 해독 시간이 없어요. 암은 뭐가 답인데? 해독이 답인데. 간 기능이 너무 무리해서 주인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 그만 좀 먹어요. 나도 소화시킬 시간을 달란 말이에요.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배고파 본 적이 없죠. 근데 여기 오니까 3일째 뭐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 아싸! 오토파지가 그때 일어나요. 아사 직전까지 와야 아싸가 나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3일째 여러분들이 대장폐색 뚫을 때 그래서 대장폐색 뚫는 여러 가지 디톡스 약들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음식물을 일반적으로 드시던 걸 이 과식하던 습관을 한자로 입구자 세 개 밑에 매산자잖아요. 내 입으로 산더미처럼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인 암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독식을 해서 대장폐색을 좀 뚫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옛날로 돌아갔어요. 온전한 채식으로 3개월 바꿨을 때는 PSA 수치가 완전히 바닥을 쳤는데 여기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다시 또 옛날 습관으로 돌아갔더니 어떻게 돼요? PSA 수치가 도로 상승된 것을 보여주면서 전립선암이 재발된 거예요. 그래서 한참 좋아져가지고요. 막 여기 저기 떡밭에 하고 가신 분들 많아요. 예, 2달 하고 가셔가지고 아산병원에 갔더니 종양표시자 수치가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떡밭이하고 트위스트까지 추고 가신 분들 여러분들 지금 많이들 보셨잖아요. 우리 유 교수님 오래 계셔서 많이 보셨어요. 한 달이면 몇 명씩 이 축제를 하듯이 그러고 가신 분들 많은데 문제는 유지들을 못 하시는 거예요. 가시면 1년 뒤면 또 돌아가요. 또. 여러분의 온전한 음식물 습관 변화가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먹게 하는 그 습관은 여러분의 평생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암 환자는 지속적으로 치료 효과가 있는 음식을 계속적으로 음식이 약이 되게 먹고 약이 음식이 먹게 되는 습관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음식 습관 변화가 여러분의 암 생존율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얼마나 지배적으로 작용하는지 보셨죠? 예, 잊지 말게 되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또 제가 좋아하는 저처럼 얌전하신 우리 이혜인 수녀님의 그 봄의 연가라는 시를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면 언제라도 봄, 겨울에도 봄, 여름에도 봄, 가을에도 봄, 어디에나 봄이 있네. 몸과 마음이 많이 아플수록 봄이 그리워서, 봄이 좋아서 나는 너를 봄이라고 불렀고 너는 내게 와서 봄이 되었다. 우리 서로 여기서 하네요. 자, 우리 서로 사랑하면 살아서도 죽어서도 언제라도 봄. 저도 여러분도 봄과 같은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날마다 쳐다볼 때마다 미소를 짓는 봄처럼. 네. 자, 행복을 향해 가는 문 하나 더 소개하고 마칠게요. 하얀 눈 밑에서도 푸른 보리가 자라듯 삶의 온갖 아픔 속에서도 내 마음에는 조금씩 푸른 보리가 자라고 있었구나. 꽃을 피우고 싶어 온몸이 가려운 매화 가지에도 아침부터 우리 집 뜰 안을 서성이는 까치의 가벼운 발걸음과 긴 꼬리에도 봄이 움직이고 있구나. 아직 잔설이 녹지 않은 내 마음의 바위 틈에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일어서는 봄과 함께
내가 일어서는 봄 아침. 내가 사는 세상과 내가 보는 사람들이 모두 새롭고 소중하여 고마움의 꽃망울이 터지는 봄. 봄은 겨울에도 숨어서 나를 키우고 있었구나. 예. 희망이라는 봄은 암이라는 우울한 겨울에도 숨어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새롭게 하시는 희망으로 여러분을 키우고 있었다는 사실 잊지 마시면서 오늘도 봄과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하늘마을 가족들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의 지혜로 오늘도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고 봄처럼 따스하고 봄바람처럼 기분 좋은 상쾌함으로 모두가 봄처럼 가볍고 즐거운 그리고 믿음 안에서 평안하고 또 강건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족들과 함께하여 주세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시는 건강의 법칙을 따라 순전하고 온전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주님 안에서 날마다 아름답게 성장하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지키시는 은혜와 보호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모두 행복한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